살다 보면 가족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 중에는 굉장히 섬뜩하고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법과 학생 한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 아버지에게 일어난 섬뜩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이야기인데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제 나이 7살, 국민학교 입학할 때까지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살림이 좋지 못해 저를 할머니 댁에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무리 아는 사람이 불러도 내키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할머니가 제 동생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괜히 마음이 찜찜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할머니께서는 저와 동생을 마주 앉히고 아주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배탈이 나서 뒷간에 가고 싶었지만 시골이다 보니 뒷간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깊은 밤에 혼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으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도저히 못 참고 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뒷간 쪽으로 향하셨다고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누군가가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했던 사촌 누이가 할머니를 보며 웃고 있더래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느끼셨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뒤로 돌아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면서 겨우 잠이 들었고 아침에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그러셨답니다. 워라, 너 그 사촌 누이 몇 달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거 몰랐니?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본 건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호안, 그러니까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그 원한을 품은 채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고 창기가 되어 다른 사람을 호랑이 먹이로 데려가야 비로소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눈으로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지만 몸은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이 굳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으셨다고요. 저희 할머니는 199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당뇨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저에게는 고모가 셋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할머니가 유독 아끼시던 분이 막내 고모셨습니다. 그 막내 고모는 2003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와 고모는 가끔 꿈에 같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는데 제가 건넌방에 앉아있고 방 안에서는 할머니와 고모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가수원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그래? 어떻게? 변소에 갔다가 넘어졌대. 손도 못 쓰고 죽었다는데? 그러면 귀신이 데려간 거네. 떠난 사람이 자꾸 찾아오면 조심해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깼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여운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외숙모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지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그대로 쓰러지신 채 발견되었고 뇌출혈로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외숙모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돌아가신 외삼촌이 자꾸 꿈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게요. 장례식장에 도문을 갔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꿈에서 할머니와 고모가 이야기하셨던 그 동네 가수원이었거든요.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워집니다. 이건 저희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징용을 끌려가셨습니다. 해방 직후까지 일본에 머무르시며 생계를 이어가셨고 돌아오실 때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고향에 집을 하나 구하셨습니다. 그 집은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도망친 집이었지요. 값이 싸고 마당도 넓고 오래된 전통 가옥이었지만 당시에도 누군가 오래 거주하지 않는 탓인지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었답니다. 현관에서부터 마당까지의 길은 깊숙하게 꺾여 있었고 마당 안에는 작은 일본식 연못과 돌 다다미 그리고 오래된 우물까지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미닫이 문, 곳곳에 세월이 남아있었고 집안은 낮은데도 그늘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집에서 10수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가끔 꿈 이야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요 며칠째 같은 노인이 꿈에 나와 기모노 입고 집 마당을 들여다보고 있더라. 할머니의 꿈속에서 그 노인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해도 가만히 웃기만 하며 마당 여기저기를 살피는 신용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그 노인이 며칠에 한 번씩 마치 찾아오는 것처럼 나타나면서 할머니는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마당의 돌바닥, 연못 근처를 오래 들여다보는 날이면 잠에서 깨어나도 그 시선이 잊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노인이 실제로도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일 거라며 혹시 못 떠난 사정 같은 게 있는 게 아닐지 뭔가를 찾는 건 아닐지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집은 오래지 않아 철거되었습니다. 낡은 구조물을 모두 부수고 마당도 굴착기로 파헤쳐졌지요. 그리고 어느 날 공사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거 가족분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집 마당 자리를 파던 중 흙 속에서 이상한 항아리 하나가 나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건 작고 둥근 하얀 술독이었고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었지요. 깨끗이 씻어서 열어보니 안쪽에서는 뭔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 안에는 동전들이 들어있었는데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엽전처럼 줄에 꿰어진 일본 동전들이었지요. 연호를 보니 다이쇼 시대, 즉 1912년부터 1926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 집에 실제 일본인이 살던 시기의 유물이었던 셈이었지요. 그 술독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할머니가 생전에 꾸셨던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기모노를 입은 노인이 마당에서 뭔가를 찾고 있던 그 꿈. 그 노인이 찾던 건 혹시 이 술독이 아니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본에는 건물을 짓거나 땅을 다질 때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돈이나 술을 땅에 묻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의식 같은 것이죠. 할아버지는 몰랐을 테고 할머니도 알지 못했지만 그 땅은 누군가의 염원이 담긴 자리였고 그 노인은 어쩌면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당 아래 묻힌 그 술독이 수십 년 만에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노인도 드디어 무언가를 놓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해였습니다. 그 즈음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에도 술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지만 담배는 하루에 2갑 이상 피우셨고 그게 쌓였는지 뇌혈관이 터져 중환자실에 실려가게 되셨지요. 의식은 없었고 생사의 경계에 걸쳐 계셨습니다. 의사도 확답을 주지 못했고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회복하고 나서야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자신이 어느 강가에 혼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는 맑았고 공기는 무척 맑았지만 어쩐지 그곳이 이승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누군가가 꽃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돌아가신 친구였대요. 아버지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평생 함께한 친구로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났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친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하지만 친구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계속 물을 주며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에 강을 건너기로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물살도 잔잔했고 깊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셨다고 합니다. 친구 앞에 다다랐을 때 친구는 마치 아버지를 처음 본 듯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왜 여기에 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네자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넌 아직 아니라고 말했대요. 그리고는 어디선가 하얀 옷을 꺼내와 젖은 옷을 벗기고 아버지께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 옷은 새하얀 소매가 달린 병원 환자복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천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은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강가로 향했대요. 이번엔 물이 아까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고 강 한가운데는 작은 배가 떠 있었습니다. 노도 없는 배였고 낡은 목재로 만든 듯 위태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친구는 아버지를 배에 태우더니 자신은 직접 강물에 들어가 배를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고 친구는 마지막까지 배를 밀다가 멀어지는 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 조심해서 돌아가.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 순간 아버지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잃고 강물 속으로 퐁당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눈을 떴는데 그곳은 병원의 중환자실 침대 위였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아직 자신이 떠날 시간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친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도요. 회복 후 아버지는 그 일을 가족에게 말하지 않으시다가 시간이 좀 흐른 뒤 조용히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친구의 사진을 집안에 걸어두셨고 제사 때마다 늘 술 한잔을 따라 놓곤 하셨습니다.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을 거야.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려 저는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버지는 또다시 꿈을 꾸셨다고 했습니다. 그 꿈속에서도 장소는 옛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마당 앞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었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친구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셨지만 친구는 웃기만 하더니 아무 말 없이 뒷걸음질을 치며 점점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아직도 강 건너편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기하면서도 섬뜩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식 가옥에서 살았을 때 찾아낸 돈이 정말 신기하네요. 사진을 통해 보셨겠지만 현재도 보관 중이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야기들도 굉장히 섬뜩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네요. 재밌는 이야기 보내주신 제보자분께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른 학생분들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부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부학과 M교수였습니다.